자, 개발행위 허가 키워드가 있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 키워드에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자, 개발행위 허가 키워드를 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자, 허가 대상은 건물, 토토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으로 가버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지, 죽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토토토, 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건물 토토토가인데 그때 중요한 건 이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 한다? 제외된다. 자, 공사업은 인가 받는 거고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는 민간 사업인 거야. 원래 할 수 있는데 금지시켰다가 풀어주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해제와 인가는, 아니고 허가와 인가는 비교를 해둬야 된다는 거. 자, 허가가 안 되는 거.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죠. 허가가 안 되는 거. 자, 일단 녹관농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녹관농 비닐하우스인데 양식은 제외되는 거야. 녹관농인데 양식이 들어갔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 빠졌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허가야. 그런데 신고가 몇 가지가 있어.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신고야.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50개가 나와 있다. 그럼 아, 이건 다 허가다. 그래 놓고 신고 뽑아내고, 아, 여기서 허가 안 받는 거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뽑아내는 거지. 자, 조성이 완료된다. 역시 조성이 완료되는 형태가 들어있고 형질 변경 나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사도법 허가 있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 분할도 가능하다. 허가 안 받고. 공적 문제, 공이 개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왜? 공이 개입되어 있으면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다 물건 쌓기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경제학 목적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때는 전답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같이 비교하시면 되고, 형질 변경하고 토속 처치를 같이 하게 되면 이때는 형질 변경이 목적이기 때문에 토속 처치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단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숫자가 나오면은 5가 나오면 5 이하가 나오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50이 나오든 50이 나오든 그런 거 신경 쓸 것이 없고 그냥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은 허가 안 받는다. 단 응급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뭐예요? 1개월 이내 신고. 근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가보면은 여기도 신고 규정이 없다. 그래서 비교를 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개발행위 기준 면적인데 여기 미만이 나와 있어요. 자, 기준 면적이 미만이니까 미안하다 그러죠. 미만 그러면 미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허가 형태로서 구성을 해주는데 근데 어느 정도 면적은 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기준을 볼 때는 바로 농공관리는 농공관리 3만 미만이라고 했죠. 공이 들어가면 3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니까 2개 더 추가돼서 농공관리 3만 미만. 보보 5천 미만. 여기 보보는 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보보는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이야기하겠죠. 나머지는 만. 자,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출제 자주 될 수 있고요. 난이도가 있으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했죠. 자, 일단은 허가를 해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심의를 안 거치고 허가를 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했지.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두 번째 성장, 세 번째 농어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지역을 살리는 세 가지와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검토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검토가 끝난 경우가 바로 교통,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산림, 사박 이렇게 여기까지 정도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준공검사를 할 필요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지. 확인할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랬죠. 토지, 분할, 물건 쌓기. 자, 허가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허가 제한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 그런데 5가지 유형 때문에 제한을 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은 수목 우량 농지 문제, 두 번째는 환경 문화 유산 문제, 국가유산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계획 문제, 네 번째는 지구 문제,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 문제야. 그런데 그때 제한할 때는 시임이 거쳐서 3년입니다. 하지만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인데요.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계획, 지구, 기반시설, 부담고요. 그래서 바로 이 3가지 한에서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수목 우량농지라든가 아니면 환경, 경관, 그리고 유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이때는 연장을 거치지 않는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성장관리계획은 지구 단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지구 단위는요, 특산품이 있는 거고 성장관리는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유치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다는 거, 교도소 유치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장소는 농, 관, 농, 자, 개발이 안 된 곳을 개발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된 것은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고 공통점은 지구 단위와 마찬가지로 완합니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완화의 형태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로 나누는 거고 그때 건폐율의 완화와 관련돼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은 50%, 나머지는 30%인데 보전은 빠집니다. 자, 하지만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문제점에서는요, 여기는 오직 딱 하나만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그때는 125%, 이리 오세요라고 그랬죠. 125%를 완화시켜준다. 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의 의무적 포함이라는데 의무적 포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의무적 포함이 된 경우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기반시설 5가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성장관리계획은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 포함 자체에서 배치, 색채, 형태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구 단위는 배치, 색채, 형태는 임의적 포함이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선이 임의적 포함에 들어있지만 성장관리계획은 건축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어디서만 나온다? 지구에서만 나온다. 공공시설 귀속 문제 나오는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돼서는요, 주어가 행정청이면 무조건 무상입니다. 근데 주어가 비행정청인 경우는 종래 폐지를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종래 폐지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 나머지는 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자 그랬죠? 세목 통지하는 거. 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 통지하는 거고 비행정청일 때는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통지하더라는 사실까지만 기억한다면 여기 문장도 이제 해결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익힘장 1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에 근거해서 이 문장을 봤을 때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인가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인가가 떠올려야 되니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뒤에 가서 봤더니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자, 니은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라 그랬죠?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제출하는 건 당연하겠죠. 뭘 제출한다 했어요? 바로 우리가 조건에 부과되는 게 조경환, 위기, 이게 여기에 적용된다 했죠? 그래서 조경환, 위기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앞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나왔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재난수습, 이 응급조치의 중요성이죠. 응급조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 신고한다? 1개월 이내 신고한다.
자, 리을번 조심하세요.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완화를 보면 돼요. 그리고 용적률입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을 봤을 때 125를 찾아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찾아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가서 봤더니 계획관리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25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음번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자, 이런 경우가 구성되는데 포함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선은 없애야 된다는 거. 그런데 문장에 뭐가 보이죠? 건축선이 보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결론은 기역번, 니은번 두 개의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번, 리을번 두 개의 문장은 옳은 문장이고 마지막 미음번이 틀린 문장이니까 옳은 것은 두 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발 및 또 관리구역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키워드는요. 우리는 개발 및 또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비교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강화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라는 전제를 깔고 봤을 때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그럼 완화가 될 수 없는가? 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땅은 없으면 무조건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모두 채워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는 예약해 놓는데 예약을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래서 바로 주기적 검토를 하다 보면 강화도 내고 완화도 나오고 해제도 나오는 이런 문장이 주기적 검토에서 또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검토해봤더니 땅이 남았어. 그러면은 그때는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땅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은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봤더니 우리 예상보다 땅이 더 부족해. 그러면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화적 범위는 용적률에서 50%. 이건 출제를 많이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은 완화인데 여긴 기부라 그랬잖아요. 자, 기부는 왜 하느냐?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부를 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을 10층짜리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7층으로 내려라. 학교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 10층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도대체 왜 학교를 못 만듭니까? 물어보니까 땅이 부족하대요. 그럼 방법이 없어. 근데 돈이 부족하대. 그럼 내가 뭐 하면 된다 했어? 기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부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학교냐 문제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대학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랬고 또 하나 문제는 바로 국민 임대주택 짓고 있는 사람한테 삥 뜯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2년하고 20%가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0%가 나오지 2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년에 수립을 해야 돼. 안 하면 1년 다음 날 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2년까지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 이 20%는 개인적으로 20%였죠. 개발행위 건수와 인구 증가요. 그 외에 20% 나오면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2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200제곱미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 중축입니다. 리모델링 아닙니다. 그리고 2개월 부과 문제 있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납부합니다.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땐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강제 징수 가능하고요. 회계는 특별 회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한다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는 며칠이라고 그랬죠? 30일. 이 정도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기반시설에 대한 유발개수인데 이건 솔직히 안 봐도 되지만 그냥 예전에 나왔으니까 한번 스쳐본다 그랬죠? 집은 주택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죽음은 장례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집, 노, 운교, 수업, 죽음은 0.7. 의료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했죠? 0.9. 숙박은 1.0. 1박. 관광휴게는 수능 끝나고 가라고 그랬죠? 1.9. 그리고 위락은 20살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1년 있다 가라고 그랬죠?
2.1. 1종은 일상적인 시설이라고 그랬죠? 1.3. 2종은 2배라고 그랬죠? 1.6.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연관시켜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청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 군, 구청장도 할 수 있는데, 즉 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이때는 청문은 왜 청문하려고 하느냐? 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취소를 말하는 거고, 그 취소는 바로 이용의 취소예요. 이용은 두 개의 취소가 나옵니다. 인가 취소, 허가 취소. 그런데 인가를 하려면 지정권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 취소까지. 그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취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경우가 지방이나 중앙 모두 다 25명에서 30명, 그리고 이 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할 때는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과반수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과반수 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이점을 보시면은 중앙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여기는 반장, 부반장, 즉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 다 위촉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데 지방위원회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반장, 즉 부위원장은 자체 내에서 뽑는다, 호선한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익힘장 12번째입니다. 개발 및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 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개발 및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되어 있네요. 자, 개발 및도 관리구역은 임의적 지정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되니까 필요적 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 및도 관리구역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인데, 그런데 이걸 지정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땅이 부족한 곳입니다. 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이곳은 개발이 다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개발이 된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은 뭐였어요? 주, 상, 공, 녹이 있단 말이야. 근데 녹지지역 같은 데는 아직 땅이 남아 돌거든.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도시지역이라고 부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번은요,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준을 근거로서 판단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 보면은 항상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서 전제를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는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 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인데,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으로는 이 문장이 솔직히 안 나와. 근데 이것은 조금 약간 오류가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안에는 무엇은 제외된다고 했죠? 대학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고등교육법의 학교, 이게 대학이 되는 거고, 그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서는 절대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땅의 문제니까 땅의 문제에서는 대학과 관련된 것이 솔직히 근거가 필요가 없어. 알겠죠? 어디 뭐 대학이를 하든 뭐 고등학교를 하든 중학교를 짓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땅이 부족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땅이 부족해서 강화시키는 거고, 여기는 뭐서 돈이 부족해서잖아. 근데 대학하고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좀 바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풀었는데도 저거 못 찾았어. 그냥 뒤에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문제입니다. 광역시장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역시장이 나와 있죠? 자, 광역시장은 뭐 한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기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기부는 지정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지정할 것이냐? 그때는 20%만 나온다 있죠? 근데 그 20%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 했어요? 개인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여기 20%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뭐가 나와 있어? 완화가 나와 있어. 완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완화가 나왔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속일 때 이제 요게 속일 거예요. 요 부분을 속이면 이제 여러분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이 광역시장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6장만 들어갑니다. 6장은 시군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저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거나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군수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나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장관은 나올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어디서만? 기준에서만. 도지사는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과 관련된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다. 중복될 수 없다. 이건 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미음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언제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 했죠? 1년. 안 그러면 1년 이내 다음 날 해제된다 그랬죠? 이것도 너무 출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미음번은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결국은 기억번과 기급번으로 출제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니은, 리을, 미음 이 세 개는 결국은 출제됐던 문제고 기억과 디귿번에서는 다시 한번 또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도시지역 조심하셔야 되고 광역시장 자리에 도지사 들어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